지금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인용된 게 행정심판 집행정지입니다. 실제 지금 분리와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게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인데요. 보시면 인용률이 높습니다. 57.9%요. 거기에 기간까지 깁니다. 법정 기간을 훨씬 넘어서서 90일 이후에 재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였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관련된 기준을 교육부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인데요. 세부 기준이 매우 높음에서 없음입니다. 학교폭력 심각성이 보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시죠. 정순신 아들 1심 판결을 보면 이 심각성을 가지고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그리고 친구들 및 후배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 이 점을 심각성으로 꼽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인 것입니다. 즉 생활 밀착도가 높냐, 아니면 행위가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발언의 내용이 이렇게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부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점수를 매기게 해야지 행정심판의 인용률이나 그 분쟁으로 가는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이번에 대책 마련하실 때 이 세부 기준 마련하십시오. 네,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위의 피해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조치인 거죠. 이번에 민사고는 이 부분은 잘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현재 전담 기구입니다. 근데 전담 기구 구성원 중에 전문 상담교사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2012년도에 장관께서 전문 상담교사 배치하겠다. 벌써 10년도 전에 얘기했는데 현행 배치율 알고 계시죠? 네. 5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무려 22년도 대비 감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행안부하고 정원 관련된 협의하실 텐데 이 부분 대통령에게 보고하실 때 전담기구 상담교사 100% 충원하겠다라고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책임 교사들이 이 관련된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보시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말입니다. 담임하면서 46학급 학폭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폭 처리로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있었더니 완전 멘탈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네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학폭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고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끝없는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의 잘못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강조하시는 기록과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록과 관련해서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고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대학에 맡겨놓은 거죠. 대학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입학 전형으로 넣는 거는 체육특기 관련해서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율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고 있는 양 그렇게 광을 파셨던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느냐? 관리 감독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기부에 언제 기록됐는지 언제 삭제됐는지 답변이 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재 및 삭제 날짜 확인이 불가합니다.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무슨 기록을 10년을 늘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의 부재 상황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좀 잘 따져보겠습니다. 네. 민사고 부장님, 예. 집행정지 인용만 통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두 개입니다. 집행정지 인용하고 1심 결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분의 시기에 2심, 3심과 관련한 것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행정소송이 집행정지에 효과가 없다라는 걸 지금도 모르세요?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1심 재판 소송 그 결과문에도 당구장 표시로 이것은 행정심판 집행정지 중이다라는 거를 본문에 강조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 판결문에 봤는데 그런 걸 강조한 뭐 의미가 네.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행정소송이 집행정지에 효과가 없다는 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요,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셨고 네. 1심에 기각이 됐고 네. 2심에 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부터를 저희는 받은 게 없고요.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오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에서는 8건의 결정 판결문을 전부 통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사고에서는 집행정지 그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과 1심 판결 기각 결정문 판결문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료 요청한 이후에 자료를 받은 이후에 현재로서는 민사고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만약에 강원도가 통지한 사실이 없지만 전체 다 통지를 했다라고 거짓을 얘기를 했다라면 이것은 통지의 내용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통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위까지 만약에 그 강원도에서 받은 내용이 그렇다라면 그 경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사고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까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